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진짜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460억 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가총액은 무려 1조 5,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약 2,1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쳐줄 로보택시 사업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솔직하게 그리고 팩트 위주로 테슬라 로보택시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테슬라가 운영 중인 완전 무감독 로보택시 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0대입니다.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올해 6월 22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지 약 6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전 모니터리 없이 고객을 태운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으려고 배달 앱을 켰는데 6달째 주문만 받고 배달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테슬라 직원들과 앨런 머스크는 무감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 고객이 탑승한 무감독 운행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스틴에는 34대, 베이 에어리어에는 162대의 차량이 있지만 모든 차량의 안전 모니터가 동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앨런 머스크는 연말까지 1,500대의 차량이 팔에서 10개 도시에서 운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었거든요. 현실은 2개 도시에 200대도 채 안 되는 차량, 그것도 전부 안전 모니터가 탄 상태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웨이모는 이미 5개 도시에서 백업 운전자 없이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나 피닉스, 오스틴, 애틀랜타에서요. 차량 대수도 약 1,500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오스틴에서 테슬라는 안전 모니터와 함께 운행하고 있는 반면 웨이모는 이미 무인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같은 학원에 다니는데 한 명은 벌써 대학 합격증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원서 접수 중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물론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해야 해요. 웨이모는 고가의 라이다 센서와 정밀 지도를 사용하는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테슬라가 유리하지만 안개나 강한 빛 같은 악조건에서는 카메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죠. 뉴욕 하도조 로스쿨의 매슈 완슬리 교수는 테슬라가 완전한 자동운전 시스템에 가까이 왔다고 보기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가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 일렉트랙이라는 전기차 전문 매체에서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역설계해서 실제 운행 데이터를 추적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오스틴에서 동시에 운행 중인 로보택시는 많아야 5대 정도에 불과했어요. 테슬라가 등록해 놓은 차량은 32대인데 실제로 도로에 나와 있는 건 5대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서비스 가용성이에요. 일주일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 로보택시 서비스는 약 60%의 시간 동안 이용 불가 상태였습니다. 이용 가능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불규칙하게 변동했고요. 이건 뭐랄까요? 편의점에 갔는데 10번 중 6번은 문이 닫혀 있고 열려 있어도 원하는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앨런 머스크가 차량 규모를 2배로 늘렸다고 말한 것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32대를 등록해 놓고 실제 운행은 3에서 6대라면 전면 개방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과장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 긍정적인 면도 봐야 공정하겠죠? 가격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베이 에어리어에서 같은 경로를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22.64달러, 웨이모는 40.34달러였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이폰과 샤오미, 폰의 가격 차이 같은 느낌이죠. 더 놀라운 건 소요 시간이에요. 테슬라는 픽업부터 하차까지 20분 걸렸는데 웨이모는 거의 1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9.6마일 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테슬라 23달러, 웨이모 47달러, 우버 41달러, 리프트 28달러로 테슬라가 가장 저렴했어요. 물론 아직 대기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지만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해결될 문제죠. 결국 테슬라가 무감독 운행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만 있다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할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테슬라가 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웨이모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미래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테슬라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눈 푸트자의 브라이언에 따르면 사이버캡은 배터리 폼 팩터와 화학적 구성에 대해 완전히 유연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이버캡에는 4680 배터리도 중국의 LFP 배터리도 블레이드 배터리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때 멀티 어댑터를 들고 가면은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잖아요. 사이버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산 배터리, 중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 있으니 공급망 유연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테슬라가 각 지역에서 최적의 가격으로 배터리를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 매출 원가를 낮추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물류 비용도 절감되고요. 테슬라가 이미 중국에서 사이버캡용 저전압 전기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사이버캡은 여러 대륙에서 현지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테슬라 로보택시의 현실과 가능성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최신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실시간으로 글로벌 시장 뉴스와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고요.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투자자 모임이에요.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하는 더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테슬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48V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자동차들은 12V 전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48V 저전압 아키텍처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방식은 집에서 모든 방에 각각 전선을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48V 아키텍처는 메인 전선 하나가 집 전체를 관통하고 각 방에서는 그 메인 전선에만 연결하면 되는 방식이죠. 구리 사용량이 확 줄어들고 로봇이 조립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앨런 머스크도 최근 48V 아키텍처 공급망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공급망 확장이 예상보다 느리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라스는 모델 Y나 모델 3 같은 대량 생산 모델은 아직 48V로 전환할 수 없다고 밝혔죠. 부품 공급 업체들의 역량이 따라와야 하니까요. 테슬라가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에게 48V 차량 설계 방법을 가르치는 바인더까지 만들었다는데 역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기술 혁신에 느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10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은 차도 잘 팔려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씁쓸합니다. 2025년 4분기 예상 판매량은 약 42만 대 수준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49만 5,570대를 팔았거든요. 전년 대비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UBS와 뉴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주요 증권사들은 41만에서 43만 대 사이로 더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2025년 총 판매량이 164만 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2024년 179만 대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월급이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느낌이랄까요. BYD는 이미 10월 1일까지 207만 대를 판매했고 전기차 시장 1위 자리를 테슬라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99%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테슬라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차량 판매보다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 FSD 같은 미래 사업에 더 많이 걸려 있죠. 하지만 본업인 자동차 판매가 흔들리면은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두운 이야기만 했으니 밝은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44.2.2.2 버전이 최근 배포되기 시작했어요. 초기 액세스 그룹에서 나오는 반응이 꽤 좋습니다. 데본 올슨이라는 테슬라 유저는 FSD가 그 어느 때보다 좋게 느껴졌다고 평가했어요. 첫 드라이브에서 망설임 없이 부드럽게 주행했고 카페 앞에서 완벽하게 평행 주차까지 했다고 합니다. 잭이라는 유저는 9번의 드라이브에서 차선 망설임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요. 엔비디아의 진펜 박사는 처음으로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AI를 경험했다고까지 극찬했습니다. 데이빗 모스라는 분은 FSD 44.2로 무려 9,117마일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달성했어요. 킬로미터로 치면 14,0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5번 왕복한 거리죠. 기술 자체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기술이 언제 상업적 로보택시 서비스로 연결되느냐는 겁니다. 로보택시 사업의 성공은 사실 이런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청소비용 정책을 발표했어요. 음식을 흘리거나 가벼운 오염의 경우 $50, 생체 폐기물이나 차 안에서 흡연한 경우 $150를 부과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승객이 중간 정도로 더러운 차에 타면 어차피 더러우니까 라며 더 더럽히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반면 깨끗한 차에 타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노래방에서 깨끗한 마이크를 받으면은 조심히 쓰게 되는 것과 비슷한 심리죠. 반려동물 정책도 흥미로워요.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 가능하지만 일반 반려동물은 로보택시에 탈 수 없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은 고양이를 데리고 탈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반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세부 정책들이 실제 서비스 품질과 수익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로보택시를 탔을 때 전 손님이 흘린 커피 자국이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테슬라의 글로벌 확장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할게요. 독일의 비트부르크 프림 지역에서 테슬라가 유럽 최초의 로보택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FSD 감독카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규모는 작지만 테슬라와 유럽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반면 중국에서는 규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접이식 도어 핸들이 금지됩니다. 충돌 사고 시 전자 핸들이 고장나면 문을 열 수 없는 위험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현재 플러시 핸들 디자인은 규정에 맞지 않게 됩니다. 외부 핸들에도 최소한의 손 조작 공간과 기계식 비상 릴리스가 있어야 해요.
테슬라가 이미 해결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개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과 디자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겠죠? 유럽 이야기가 나왔으니 기가베를린 상황도 짚어볼게요. 독일 금속노조 IG 메탈이 기가베를린에서 주 35시간 근무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직장협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장 관리자 안드레 튀리는 주 35시간 논의는 레드라인이다.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건 마치 회사와 노조가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죠. 즉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미 4년 만에 임금을 25% 이상 올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업계 평균보다 2배인 4% 인상을 올해 진행했다고요. 문제는 선거 결과가 IG 메탈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테슬라가 기가베를린 확장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본사 의사결정자들이 유럽의 복잡한 노동 규제에 질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단순한 협상 카드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전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ARK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2029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2,6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가격 대비 436% 상승이에요. 이 전망대로라면은 지금 23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4년 뒤에 10억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로또 당첨 확률보다는 높겠지만 그만큼 대담한 전망이죠. 반대로 비관적인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PER이 317배에 달하니까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PER이 10배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비싼 겁니다. 결국 테슬라의 가치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FSD 라이선싱 같은 미래 사업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현재 상황만 보면 기대에 못 미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캐시 우드의 전망이 실현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상황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무감독 로보택시 제로 대 연말 목표 대폭 미달, 웨이모에 크게 뒤처진 상황.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동시에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 배터리 유연성, FSD 기술 발전, 48V 아키텍처 같은 강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상반기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모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와 약간의 겸손함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테슬라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항상 최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로벌 증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함께 공부하며 투자 실력을 키워나가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면 외롭고 불안할 때가 많은데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면 훨씬 든든하거든요. 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테슬라 로보택시,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속전속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